안녕하십니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욱입니다. 여기는 세트장이 아니라 제 학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좋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 정보는 너무 괜찮다. 그래서 자기 지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냥 혼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좋은 정보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젊어지는 방법이 있을까? 젊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젊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노화가 되지 않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과 들어있지 않는 물로 실험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미네랄 물이 노화를 늦춘다는 걸 확인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비타민C 생합성 단백질이 없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쥐를 대상으로 46주 동안 칼슘 등이 포함된 미네랄 물을 줬습니다. 네네. 제가 쥐의 엑스레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어머. 네, 미네랄 없는 물은 먹은 쥐는 저렇게 등이 많이 굽고 저미네랄 물을 마신 쥐도 똑같이 굽어 있고요.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저렇게 물을 먹은 쥐는 저렇게 됐습니다. 어머, 이렇게 차이가.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고 물만 틀리게 먹었을 뿐인데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진짜 신기하다. 물 좀 먹고 합시다, 우리. 물 한 잔 먹고 시작할까요? 금방 영상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서 젊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자,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젊은 주름 없는 네, 데가? 주름이 많은 쪽이 4개월 전이고요. 이쪽이 4개월 후입니다. 훨씬 더 어려 보이죠. 저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뭐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미네랄 물을 충분히 드셨던 결과로 저렇게 됐습니다. 이 여성분은 42세 정도 됐는데요.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미네랄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물을 한 3리터 정도로 꾸준하게 먹어라. 미네랄 얼마나 들어간 미네랄 물을 마신 거예요? 보통 이제 미네랄 들어있는 정도의 그런 물이죠. 네. 근데 저렇게 3리터 정도씩 꾸준하게 먹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마신 걸로 몸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만 먹어서 이모 씨 계속 물 드시기예요? 방송하겠습니다. 물 드시기예요? 물만 먹어서 사람이 저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걸 만약에 4개월이 아니라 긴 시간을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사람을 젊어지게도 만들 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식으로도 미네랄이 충분히 잘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식품 속 철분, 미네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철분만 한번 볼게요. 1950년대에는 사과 2알을 먹으면 될 것을 현재에는 13알을 먹어야지만 그 철분을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금치 한 단을 예전에 먹으면 될 것을 지금 19단을 먹어야 돼요. 이건 사실상 먹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에 함유된 미네랄은 음식 속 미네랄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에 함유된 미네랄은 액체니까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겠죠. 그런데 음식 속 미네랄은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물 속 미네랄은 흡수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먹어버리면 혈액에는 30초 만에 도달하고 뇌에는 1분, 그 다음에 피부 조직은 10분, 각종 장기에는 20분 만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버리면 소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많이 느리고 우리가 액체를 먹은 이 물에 있는 미네랄은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다른 식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까요? 한번 볼게요. 이 의사분이 실험을 했는데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서 3주 동안 하루에 2리터씩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몸에 변화가 나타났냐면 이 사람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이 사람도 다 떨어졌죠. 그다음 이 사람은 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물만 잘 마셔도 우리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을 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험을 했는데 하루 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하고 하루에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대장암 위험은 50%나 감소했고 방광암 위험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피로, 만성 두통이 있다면 만성 수분 부족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감미연 있잖아요. 감미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밖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미연은 한 달에 꼭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간대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실려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뇌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75%가 수분인데 이게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분을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뇌근육하고 혈액이 막 쥐어짜듯이 위로 올려보내거든요. 수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막 쥐어짜다 올려보내보니까 근육통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수분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두통이 있는 분에게 물을 잘 안 먹지 하면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과 독소가 우리 몸에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독소와 노폐물이 다 배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던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물도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물 빼고 이거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이것저것 먹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그 다음 물도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분에다가 적당량의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네. 먼저 오른쪽에 있는 화분부터 부어보겠습니다. 조금 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량의 물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부으면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떨어지지. 이제 한 방울 떨어지네. 이제 날 났어. 떨어지게. 이쪽은 원샷인가요? 네, 이쪽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완전 틀리네. 아유, 막 폭포처럼 내려요. 야, 이게 왜 그러지? 같은 물량인데? 자,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자, 두 화분에 부은 물의 양은 같거든요. 그런데 자, 천천히 마시고 빨리 급하게 한꺼번에 많이 마실 때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마셔버리면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줄줄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물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이런 머그잔에 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콩팥이라는 곳이 있는데 콩팥은 뭐냐면 우리 소변을 걸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걸러주는 곳이 부하가 걸려서 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그잔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잔에 이렇게 나눠서 굳이 소주잔에 드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씩 나눠서 드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 드셨을 때 더 건강에 좋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왕창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물먹기 대회 참가 미 여성 물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4리터의 물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나트륨 저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미네랄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길 권장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얼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체중에서 30ml를 곱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50kg다. 그러면 5, 3, 15 해서 1.5리터 드시면 되고 60kg다. 그럼 6, 3, 18 해서 1.8리터 드시면 되고 70kg다. 그럼 7, 3, 21, 2.1리터 드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물 섭취량은 얼마냐면 0.6리터예요. 정말 적게 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 2리터 물 섭취 시 20일이면 세포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셔서 하루에 2리터씩 20일만 먹으면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수돗물에는 미네랄이 있을까요? 네,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네랄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녹물이죠, 녹물. 이 녹물이 왜 나오냐면, 오래된 배관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오래된 배관에서 이 녹이 나와서 녹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 인천 서구 일대의 붉은 수돗물, 그 다음에 서울도 붉은 수돗물, 그 다음에 춘천도 붉은 수돗물, 심지어 포항은 검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돗물에는 미네랄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될 중금속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만약에 먹고 싶다면 곡물을 넣어서 꼭 끓여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곡물을 넣어서 끓여 드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리나 아니면 그 현미나 이런 걸 넣어서 드시면 이렇게 그 중금속들이 현미하고 보리에 흡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카드뮴, 비소, 납들은 다 30% 줄어들고 구리, 코발트, 니켈 이런 거 50% 줄어듭니다. 근데 완벽하게 제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재탕, 중복에 그러니까 한번 끓여 먹고 또 끓여 먹고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끓일 때는 여기에 붙어있던 흡착돼 있던 중금속들이 다시 우러서 나와요. 그래서 두 번 끓여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또 한 번 끓이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곡물들 다 건져내야 돼요. 아니면 또 우러서 나오거든요. 결국 헛수고가 되니까 꼭 끓여 드실 때는 한 번 끓이고 난 다음에 다 건져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대신에 결명자차, 녹차나 이런 것들을 둥글레차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물이 대용 가능한 것은 보리차고 현미차밖에 없습니다. 이 보리차고 현미차는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자주 먹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드셔도 상관없는데 이 결명제차나 녹차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한약방에서 다 약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양리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먹어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 카페인이 다 들어서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는 대구 수돗물에 신종 발암물질, 발암물질, 과부라 함물이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부라 함물이 뭐냐면 이 프라이팬 코팅제 아니면 등산복 코팅제 있잖아요. 그런 코팅제를 우리가 과부라 함물이라는데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독성 아니면 갑상선 이상, 그래서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도 걸러지지 않고 끓이면 오히려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끓는 점이 이 과부라 함물이 물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물만 증발하지 과부라 함물은 증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구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의 그 다음날 통경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수 사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근데 이 생수가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생수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들어보셨죠?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의 1인당 섭취 미세 플라스틱 양은 어느 정도인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그리고 한 달에 칫솔 1개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주된 섭취 경로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갑각류, 그 다음에 소금, 맥주에서 많이 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맥주를 드시지 마시고 소주를 드세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우리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물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볼게요. 경기 4개 생수 공장 인근 구제역 매몰지 32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생수 공장 인근에 이렇게 구제역으로 이렇게 매몰시켜버렸죠. 이렇게 또 침출수가 올라옵니다. 물론 이렇게 소독은 합니다. 소독은 하는데 아무래도 원수에 가장 문제가 있죠. 근데 생수는 원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동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렇게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수를 이동할 때는 항상 그 냉장고에 이렇게 실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 싣고 가죠. 그리고 보세요.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편의점인데 편의점 앞에 이렇게 다 그냥 밖에 이렇게 노출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생수의 환경 호르몬 페트병 때문이다. 이 환경 호르몬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그 성장기 어린이들이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만약 100이 나와야 된다면, 근데 만약에 내 몸에 환경 호르몬이 20만큼 있다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있네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0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그런 나쁜 작용을 하죠. 여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더 심각한데 뭐냐면 이게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좀 비슷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 많다고 느껴서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수에도 문제가 있고 이동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서 먹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개봉 직후입니다. 오네요, 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1시간 정도는 이거 1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야? 1337? 보통 6시간도 연 생수병 갖고 있잖아요. 와, 물 먹으면 안 되겠구만. 무서워서 물을 어떻게 마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가 지나게 다음날 또 그 물을 한 모금 그럼 먹죠. 개봉 직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세균수가 증가했죠. 5,675.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이 그대로가 아니라 개봉 직후에는. 웬일이야? 세균이 장난 아니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조금 더 안전할까 싶어서 냉장 보관하시잖아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자, 1시간 냉장 보관 후에 봤습니다. 614. 그래도 아까보단 덜하지만 제법 세균이 증가합니다. 세균 다 추워서 죽을 줄 알았더니. 6시간 후 냉장 보관했는데 3,233이니까 6시간 지나면 냉장 보관도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네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심할 수가 없겠네. 우리가 보통 마시던 물을 저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들 놀라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드실 때 이제 페트병과 접촉하는 경우에 물 속에 이제 침이, 타액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갈 때 세균이 같이 들어가서 증식하게 되고요. 또 기온이 높아질수록 번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500ml를 하나 따서 그 자리에서 다 원샷하고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셨다가 입댔다가 또 뗐다가 계속 이러거든요. 그런 줄 몰랐어요. 저 정도일 줄은.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공중 낙하시키는 분이 있으세요. 입에 대지 않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입을 대지 않아도 균이 들어갑니다. 빨대로 먹어야 되나? 이 주변에는 공중부육균이라고 해서 균이 이렇게 떠다니고요. 낙하균도 있어요. 공중 낙하균.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 생수통의 경우에 따면은 그 속에 균이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균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증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증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합니다. 거기에 병원성 세균까지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생수가 몇 시간 지난 걸 그냥 마셨을 뿐인데 실은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결과고요. 이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구토, 구역질 이런 보통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식중독 증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듯 생수는 원수에는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동 중에는 환경 호르몬, 또 먹을 때는 세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수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굳이 먹을 때는 2리터짜리를 사기보다는 500ml짜리 작은 거 사서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한 방에 다 먹어버리면 우리 콩팥에 무리를 주니까 나눠 먹다가 못 먹으면 친구들한테 빨리 돌려서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정수기가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정수기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역삼각 방식의 정수기가 있는데 이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얇은 막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얇은 막을 통과하는 건 순수한 물 H2O만 통과하고 나머지 물들은 이렇게 다 배수관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빠진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순수하게 H2O만 들어오고 나머지 미네랄들은 다 걸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성수가 돼서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성수가 왜 해로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국내 정수기 중 가장 많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있는데 지금 한 70%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거든요. 근데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싹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미네랄이 없어진 물은 산성화가 되는데 이게 왜 산성화가 되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다 녹아서 들어가 버려서 산성화가 가속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산성도를 비교했는데 중성은 pH가 7입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더 산성화가 심하게 된 거거든요. 수돗물은 더 다양하겠죠. 그렇죠?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데 산성비는 pH가 5.6이에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도가 심한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물은 5.5예요. 보세요. 산성비가 비가 오면 우리가 맞지도 않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산성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980년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공급된 이후부터 국내 암 발병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문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에 있는 분인데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포 바깥에 미네랄이 없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세포에서 미네랄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네랄을 뺏어가니까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근데 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깐깐한 물,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유명한 배우들을 앞세워서 광고를 하면서 다 팔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소문이 퍼져서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광고들 보면 이런 역삼투압 방식 광고는 나오지 않아요. 요새는 직수 이런 말만 나오죠. 그럼 직수 정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직수 정수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공 사막 정수기인데 요게 필터 그림이에요. 이게 국수가 아니에요. 요게 진짜 얇은 빨대거든요. 빨대. 그러면 빨대가 있으면 굵은 거는 다 걸러줘요. 근데 얇은 거는 다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보다 한 70%만 걸러줘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못 걸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굵은 그 중금속은 걸러주지만 작은 중금속은 다 통과시킵니다. 물에 녹았는 중금속은 다 통과시켜버리는 아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 쓰자고 하니 다 걸러서 미네랄도 없고 몸에 나쁘고 그 다음에 중공 사막 정수기를 쓰자고 하니 적당히 걸러져서 미네랄은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공 사막 방식 정수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정수기는 적당히만 걸러져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정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만 하면 좋은 물이 아닙니다. 물이 원래 갖고 있던 영양까지 잘 지켜져야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5개 연구소와 천여 명의 과학자, 영양학자를 가진 아메이의 전문 노하우로 이스프링을 개발했습니다.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로 만든 탄소 필터가 머리카락 300분의 1 크기인 0.2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는 걸러내면서 물 본연의 영양소와 미네랄은 지켜냅니다. 이 스프링은 내부 전선을 모두 없애고 무선으로 작동하는 UV 램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위생기관 최초로 첨단 살균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이 스프링만의 스마트 칩이 사람의 손으로 체크할 수 없는 정수기 상태와 필터의 수명까지 수시로 관리합니다. 물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정수되는 모든 과정을 인증받은 이 스프링. 좋은 물 하나만 생각하는 기술들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정수기를 만듭니다.
It's water. eSpring. 자, 아메이 정수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메이 정수기는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한 달 이내에 반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네,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소비자가, 아니 사용자가 써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쵸? 네, 보시면 아메이 필터가 있는데 아메이 필터는 네, 좋은 미네랄은 지켜주고 140가지 이상 유해 성분은 다 걸러내버려요. 아주 영리한 네, 필터죠. 네, 미네랄을 남겨놓고 중금속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집에서 사용했던 건데 이거 보세요. 이 녹물 이렇게 그대로 다 묻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용한 거, 이거는 아직 사용 안 한 깨끗한 거죠. 이 비교해보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이게 걸러지기 전에 필터 안 속에 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색깔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거 다 먹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어떤 분이 미나리를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아메이 정수기 이름이 이스프링입니다. 이스프링으로 물 넣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수돗물 넣은 건데, 네, 여기 우리 거는 좋은 것만 있죠. 수돗물도 물론 미네랄이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양파로도 실험했는데 수돗물,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물, 이스프링. 예, 실험했는데 수돗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미네랄은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자라지만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물은 미네랄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자라질 않아요. 얘는. 그 다음에 이스프링 물은 예, 나쁜 건 다 없애고 좋은 것만 있으니까 좋은 미네랄 많으니까 이렇게 무럭무럭 많이 자라죠. 그러니까 양파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우리 몸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예, 제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비활성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외선 램프가 있는데 이 자외선 램프는 일반 시중에 그 컵 소독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쳐다만 봐도 눈이 실명돼 버리는 아주 강력한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안에 네,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99.99% 싹 다 비활성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유해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NSF 인증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NSF를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네이버에 NSF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위생협회에서 발급하는 마크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 마크로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음용수 및 정수기에 관한 실험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법인이기도 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NSF는 물 관련 인증 최고의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6가지 항목을 다 인증받았는데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맛, 냄새 등 심리적 요인 제거인데 NSF는 이 번호가 다 붙어있어요. 이 번호. 여기 보면 과부라함을 걸러준 데 적혀있죠. 여기 473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 및 제거 401번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 항생제나 약이 남으면 그냥 하수도에 다 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상수도에서 걸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우리 수돗물로 다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다 걸러줘요. 그런데 일반 이렇게 아까 전에 직수형 이런 것들은 걸러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메이가 다 걸러주죠. 그 다음에 각종 유기화합물도 다 제거되고 그다음에 박테리아, 미생물 등 다 비활성화. 그 번호 있다는 거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네,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녹조라떼라고 들어보셨나요? 녹조라떼. 그러니까 그 강가에 녹조가 생기면 그걸 딱 떠버리면 그래서 뭐 기자들이 녹조라떼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독극물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깔끔하게 다 제거해 줍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또 타사하고 비교해 있는 건데 우리 아메리카는 다 이렇게 걸러준다고 다 체크돼 있죠. NSF 인증 다 받았죠. 근데 타사는 이제 거의 받은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NSF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다른 회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이건 타사 정수기인데 그냥 보세요. NSF 인증 소재 사용 이렇게 나와요. 소재를 사용했다. 뭐 어떤 건지도 얘기를 안 해요. 필터인지 뭔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메이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오는 출구까지 전 과정이 다 NSF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소재 사용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사이트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nsfkorea.org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 인증 제품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걸 탁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갑자기 외국 사이트가 딱 뜨는데 여기 서치 컴퍼니 있죠? 이 서치 컴퍼니에다가 회사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렇게 아메이라고 딱 치면 이렇게 검색이 딱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메이 번호가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뭐 차이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재팬도 있고 나라별로 아메이 정수기가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회사도 내가 이게 회사 이름 써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사기인 거 사기. 그리고 여기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일반 정수기는 보시면 2달에 한 번 또는 3달에 한 번 코디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필터를 갈아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필터 수명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필터 수명 끝났는데 그 아줌마가 올 때까지, 코디 아줌마가 올 때까지 2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2달 동안 나는 무슨 물 먹는 거예요? 오염된 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기는 실시간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거는 여기 LED가 여기 불이 4개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은 필터 수명이 다 한 거죠. 다 없어지면 이 빨간불이 딱 뜹니다. 그래서 물 틀면 띠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갈아라 뜻이죠. 그때 딱 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 거는 항상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비가 싸요. 볼까요? 1리터에 한 83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뭐 싸하겠지만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 기사인데 냉온 정수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나와요. 대형 냉장고보다 1.7배 더 소비된다. 엄청 냉장고보다 더 먹어요, 얘가. 볼게요. 요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월 기준이에요. 한 달 보면은 냉장고는 610원, 오히려 좀 싸도 그렇죠. 정수기는 11,000원. 그다음에 셋톱박스라고 이렇게 우리 유선 보는 거 있잖아요. TV에 이렇게 밑에 달린 거. 그게 2,500원 정도 하고 컴퓨터는 460원, 제습기는 2,2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정수기가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에어컨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뜻한 물은 히터가 돌아가요. 그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전기세를 많이 먹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꼭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차가운 물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차가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위가 딱 수축을 해요. 위가. 그러면서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죠. 근데 제일 맛있는 물의 온도는 얼마냐? 원래는 12도예요. 12도. 이 12도인데 물이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가운 물 먹거든요. 차가운 물을 딱 먹으면 이 혀가 마비가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무 맛을 못 느끼니까 맛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넘기는 거죠.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되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이 정수기 물 먹으면 맛이 없어요. 왜냐면 미네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정수기 물 먹으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까지는 다 좋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격을 꼭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른 회사들하고 다 비교해 드릴 건데 이제 가성비라는 용어가 나와요. 가성비라는 것은 가격대 성능비인데 가성비를 따질 때 항상 품질하고 가격을 같이 비교해 줘야 되거든요. 자, 타사가 볼게요. 이건 코웨이 정수기인데 월 렌탈료는 29,900원이에요. 한 달에 약 3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총 렌탈 비용, 총 렌탈 비용 얼마예요? 약 1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쿠쿠 건데 총 렌탈 비용이 얼마냐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건 인터넷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227만 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쿠쿠 건데 이게 월 렌탈료가 한 2만 원밖에 안 하지만 총 렌탈 요금은 1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LG 거예요. LG 거 특이하게 일시불 요금이 있더라고요. 한 방에 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18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메리카 볼게요. 아메리카는 뭐 전환기 타입이 있고 퍼시 타입이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101만 원, 105만 원 정도 합니다. 절대 비싼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환기 타입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의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딱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제끼면 수돗물이 나고 이렇게 제끼면 정수기물이 나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건 대부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이거 써요. 퍼시.
뭐냐면 여기 수도꼭지가 따로 달려있어요. 이렇게. 예, 싱크대에 이렇게 닿는 거죠. 근데 정수기는 싱크대 밑에 딱 달려있죠.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깔끔하게. 네, 대부분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타사보다 확실히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타사께 왜 저렴해 보이냐면 걔네들이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방에 다 내다 보니까 비싸 보이지만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요런 타입도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나는 전세 들어 살기 때문에 싱크대에 함부로 구멍 내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요 홀더라고 있습니다. 홀더라는 정수기 꽂고 이렇게 터시에서 따로 여기에 꼽아 쓰는 요 홀더 타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수기를 5년 우리가 1, 2년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 사용했다 가정했을 때 타사하고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A 정수기가 있는데 월 렌탈료가 한 35,000원 된다 쳤을 때 전기료가 한 100만 원이에요. 이게 싸지 않습니다. 저기 5년 기준이니까 이 정도 하겠죠. 그다음에 등록 유지비 200만 원 해서 총 한 3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 얼마냐면 전기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탁 틀었을 때만 그 자외선 램프가 탁 켜지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는 거의 전기를 안 먹기 때문에 한 12,600원밖에 안 해요.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등록 유지비 5년 필터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합쳐버리니까 한 210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정수기는 월 렌탈료가 저희 학원에도 지금 한 45,000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이 49,000원 가정했을 때 보면 전기료가 또 한 130만 원 정도 나가고 등록 유지비는 300만 원, 총 하니까 4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훨씬 저렴하죠, 그렇죠? 5년 썼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C 정수기는 월 2만 원 싸죠? 네, 근데 전기료하고 등록 유지비 다 합해버리면 이것도 한 260만 원. 아메리카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께 아메리카 저렴합니다. 1년 쓰고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5년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랑 비교는 끝났고 이제 생수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메이 정수기는 5년 사용한다 했을 때 총 25,000리터예요. 1년에 5,000리터씩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25,000리터예요. 필터 4개 다 포함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냐면 208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생수를 한다고 가정해버리면 생수는 4인 가족 월 2리터씩 썼을 때 35병 35병이죠. 35병 쓰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2리터짜리 한 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넘어서 버리면 또 세금 많아지니까 버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35병 쓴다고 가정했을 때 5년이면 총 2,100병을 쓰게 되고, 네, 총 가격은 한 190만 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리터당 비용은 우리 아메리카는 83원이에요. 왜냐면 25,000리터거든요. 근데 얘는 얼마 안 돼요. 예. 4,200이에요. 완전 차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얼마냐? 리터당 455원이에요. 이것만 비교해봐도 아메리카는 많이 쓰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생수는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 아까 세균도 득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은 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의 핵심은 이거죠. 네. 볼게요. 제가 말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의사분의 말을 빌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질병 개선을 위해 약을 먹는 게 최선책이 아니다. 네,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습관부터 바꿔라 이런 뜻이죠. 네, 인체의 약 70%가 물인데, 네, 우리가 물을 바꾸면 내 인체의 70%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물부터 바꿔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이 되는 물 섭취부터 하고 개선이 안 될 시 약 복용하는 게 순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바꾸면 네, 인체의 70%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 우리 집에 정수기 약정이 좀 남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만약에 10달 뒤에 살 경우, 네, 10달 뒤에 우리 아메이 정수기로 사버리면 한 달 이용료는 3만원입니다. 3만원 가정해볼게요. 3만원. 그럼 10달 쓰면은 얼마죠? 네, 30만원이에요. 타사 정수기로 이렇게 10달 동안 쓰면은 렌탈료가 3만원이고 10달이면 30만원이잖아요. 그 뒤에 우리 아메이 정수기를 산다고 가정해보면 105만원 추가해버리면 얼마예요? 135만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로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0달에 해당하는 위약금 20만원이 있죠. 근데 이 20만원은 이게 여기 보면은 30만원이잖아요. 30만원보다 무조건 적어요. 왜 적냐면
만약에 30만 원보다 위약금이 많아버리면 그냥 안 떼고 놔둬버리겠죠, 그렇죠? 정수기 놔둬라 그냥 놔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약금이 확실히 쌉니다. 이 30만 원보다는 20만 원을 가정해 보면 20만 원에다가 우리 아메이 정수기 바로 이제 105만 원 사버리면 총 얼마예요? 125만 원이죠. 125만 원. 훨씬 저렴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좋은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바꾸는 것이 오히려 돈 아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의 이제 마지막인데, 네, 이 영상이 마지막이지만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네, 이제 우리 아메이 정수기 실험 영상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 끄지 마세요. 네, 영양제는 혼자 건강해지죠. 내가 먹으니까 나만 좋아지죠. 근데 정수기는 가족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깊게 고려해 보시고 영상 끄지 마시고 바로 네, 실험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수돗물인데요.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해 염소가 들어있는데 이 염소는 예전에 유태인 학살에 쓰이던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수돗물을 받아 금붕어를 바로 넣으면 죽어버리는 현상을 보셨을 거예요. 금붕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로 죽고 사람은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몸에 졸린 없겠죠? 자, 이거는 염소 시약인데 염소가 있으면 물 색깔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노랗게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네. 이 안에 염소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가끔씩 노래지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독이 안 된 물이기 때문에 더 세균에 노출된 위험한 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가 쌀을 씻어 먹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만 들어도 보세요. 노란색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쵸? 네. 이 노란색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염소가 쌀에 다 흡착이 돼 버려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쌀을 씻을 때 한두 번 씻는 게 아니라 한 세네 번 씻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염소가 여러 번 다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 밥은 염소밥이 됩니다. 이 밥은 우리 몸에 좋지는 않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잠시 치우고, 네. 그리고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거든요. 침묵의 암살자 역삼톱 정수기라는 책이 있어요. 두께도 제법 두껍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손상대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력을 잠깐만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예, 다 편집국장, 뭐 뉴스 대표이사, 뉴스 대표이사. 이분은 언론인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 역삼톱 방식 정수기가 나빴으면 책으로까지 냈겠어요. 그쵸? 이 사람 이 내는 책에 보면 여기 한 페이지에 보면 네 보세요. 이제 정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역삼톱 방식 정수기는 원리가 있고 장점이 있고 뒷장 넘기면 네 이렇게 단점이 있죠. 그리고 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내 정수기 시장은 약 70% 정도를 차지하며 코웨이, 청온아이스, LG전자, 동양매직 등 정수기 업체의 대기업들이 주 판매원이다.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가 있고 원리가 있고 장점이 있고 여기도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기분해 방식의 알카리 이온수기도 원리가 있고 단점만 있죠. 얘는 장점이 없어요. 예, 정수기가 아닌 의료기기거든요. 당연히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압축 활성탄 방식의 정수기가 있는데 원리가 있고 장점밖에 없어요. 얘는 단점이 없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많은 정수기 회사들이 입성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성 활성탄은 물이 통과하면서 물길이 생겨 흡착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이 정수기만이 압축 활성탄을 쓰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회원제 판매라 일반 판매를 하지 않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네, 이분은 아메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아메이 정수기 괜찮다고. 네,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다 보여드린 듯 합니다. 네,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